은퇴 후의 삶이 막막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퇴직 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고민은 어느 순간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됩니다. 젊을 때는 퇴직 후를 자유와 여유로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면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옵니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고정 수입은 끊기는데 생활비는 계속 들어가죠. 누구나 한 번쯤 내가 잘 준비하고 있는 걸까? 라는 불안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베이비 부머들이 비슷한 고민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당신이 곧 마주하게 될 은퇴 후의 현실과 그 돌파구를 함께 고민해 봅시다. 은퇴 후 당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 지금 준비 안 하면 끝장난다. 은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줍니다. 하지만 현실은 은퇴는 우리가 상상하던 여유로운 삶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마주하는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특히 50대와 60대 은퇴자들에게 더욱 냉혹하게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현실 일 고정 수입의 중단, 그러나 생활비는 계속된다. 퇴직 후 가장 큰 충격은 바로 고정 수입이 끊긴다는 겁니다. 평생 월급을 받아왔던 우리가 갑자기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는 삶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죠. 그동안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했던 퇴직금은 예상보다 빨리 소진되고 연금만으로는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벅찹니다. 사례 1 퇴직금 2억, 5년 만에 소진된 58세 김씨. 김씨는 58세에 대기업에서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2억 원으로 시작했지만 5년 만에 모두 소진되고 말았습니다. 초기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자녀 결혼식도 도와줬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자녀 지원비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그는 63세에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너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지금은 소일거리로 겨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지만 이런 삶을 예상했더라면 더 철저히 준비했을 것이라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현실 이 은퇴 후의 인간관계는 급격히 축소된다. 퇴직 후엔 자연스럽게 사회적 연결고리가 줄어듭니다. 회사에서의 동료와의 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고립된 채 살아가다 보면 우울감과 불안이 더 심화되기 마련이죠. 사례 2 내가 이렇게 외로울 줄이야. 은퇴 3년 차 박씨. 박씨는 40년간 직장에서 관계를 쌓아왔지만 퇴직 후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겼습니다. 평소에는 일이 바빠 친구를 자주 만나지 못했고 가족들과도 대화가 적었던 그는 은퇴 후 점점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울증을 겪으며 스스로의 가치를 점점 잃어갔고 은퇴 후 인간관계가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박 씨는 이제 지역 커뮤니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조금씩 사회와 다시 연결되고 있지만 더 빨리 시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현실 3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오는 건강 문제. 은퇴 후의 삶에서 건강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하지만 평생 바쁘게 살다 보니 건강 관리를 등한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퇴직 후 건강에 이상 신호가 생기면 의료비는 또 하나의 큰 부담이 됩니다. 사례 3 62세에 심장 수술을 받은 이 씨는 30년간 은행원으로 근무하며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퇴직 2년 차의 심장 문제로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비로 3천만 원이 들었고 이후 회복을 위해 운동과 식단 관리를 시작했지만 젊었을 때 건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생활비와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건강 유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은퇴 후의 준비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현실은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퇴 후 직면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라. 지금부터라도 고정 지출을 줄이고 투자나 재취업 등을 통해 은퇴 후의 수입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연금만 믿기에는 위험합니다. 작은 규모의 부업이나 임대 수입 등 대안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라.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관계에 투자해야 합니다. 친구,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고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참여하세요. 은퇴 후 외로움을 예방하려면 지금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 관리는 지금부터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미래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게 은퇴 후 삶을 즐길 준비를 하세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조언.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우리를 끝없는 불안과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라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부터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당신의 은퇴 후 삶은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무너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하라. 은퇴를 앞둔 50대, 60대들에게 흔히 들리는 말 중 하나가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이고 뼈아픈 이야기지만 준비하지 않은 은퇴는 우리를 경제적, 정서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은퇴 후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그 돌파구를 전문가의 시각에서 풀어가 보겠습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의 부재가 가져오는 경제적 위기. 퇴직 후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바로 매달 들어오던 월급의 부재입니다. 이를 연금으로 보충하려 하지만 연금 수령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특히 생활비뿐만 아니라 의료비, 자녀 지원비, 예기치 못한 지출 등을 고려하면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실 예시 3억 원 퇴직금으로 20년을 버틸 수 있을까? 대기업에서 퇴직한 박모 씨는 퇴직금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20년 동안 쓸 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은퇴 후 3년 만에 잔고는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자녀 결혼 지원, 부모님 간병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큰 부담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돈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하다는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결국 그는 은퇴 전부터 안정적인 투자와 소규모 부업을 준비했어야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해결책. 은퇴 후에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입원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연금 외에도 소규모 임대사업, 재택근무 혹은 간단한 부업 등으로 지속적인 수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 후 사회적 고립, 관계의 축소. 퇴직 후 갑작스러운 사회적 고립도 흔히 발생합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급격히 줄어들고 새로운 사회적 연결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의 축소는 정서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이는 우울증과 불안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현실 예시. 은퇴 후 외로움에 우울증을 겪는 김모 씨. 김 씨는 공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하며 동료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동료들과의 만남이 뜸해지고 가족들과도 대화가 줄면서 점점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이렇게 외로움을 탈 줄 몰랐다며 우울증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조금씩 삶의 활력을 되찾았지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려면 지금부터 관계에 투자해야 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취미 동호회, 봉사활동 등으로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 가세요. 또한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고 꾸준히 연락하며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세요. 건강관리. 소홀로 인한 신체적 위기. 퇴직 후 건강 문제가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 동안 미뤄왔던 건강관리의 부작용이 은퇴 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한번 무너진 건강은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실 예시. 은퇴 2년 차에 건강이 무너진 이모 씨. 이 씨는 은퇴 후 이제는 쉬면서 살자고 생각하며 운동과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2년 차에 심장질환 진단을 받고 큰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퇴직 전부터 건강관리를 철저히 했더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건강회복에 집중하느라 여행과 취미생활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해결책. 은퇴 준비의 첫 번째 조건은 건강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정기 검진으로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명상이나 힐링 활동도 병행하면 좋습니다. 지금 해야 할 3가지 은퇴 준비. 재정적 계획. 은퇴 후의 재정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액을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 공부를 시작하거나 노후에도 가능한 부업 아이디어를 찾아보세요. 특히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비상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 확장. 관계는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부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늘리세요. 은퇴 후에도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취미나 동호회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관리.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루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과 주 23회 근력 운동으로 신체 기능을 유지하세요. 건강한 식습관과 충분한 수면은 기본이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조기의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삶은 지금의 선택에 달려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준비 없는 은퇴는 우리를 불안과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재정, 관계, 건강 3가지를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하세요. 이 작은 노력들이 쌓여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보장할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의 결심이 내일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자식 키우며 달려왔지만 문득 은퇴 후의 삶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시나요? 10억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는 파이어족의 주장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은퇴 자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까 봐 불안하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 상승은 늘 걱정거리죠. 그렇다면 정말 10억으로 행복한 은퇴가 가능할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돈 10억으로 평생 놀고 먹는다. 파이어족의 충격적 은퇴 비밀. 서론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10억만 있으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는 말에 혹합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가능할까요? 퇴직 후 갑자기 끊어진 월급, 예상치 못한 의료비, 물가 상승 같은 현실을 고려하면 과연 10억으로 평생을 편히 살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파이어족 FIRE 퍼넨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 꿈꾸는 조기 은퇴. 라이프 스타일, 정말 모든 은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은퇴 자금의 현실과 함께 10억으로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파이어족의 계산, 어디에서 틀어질까? 파이어족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한 달 생활비에 25년치를 모으면 은퇴해도 된다. 이 공식은 트리니티 연구 트리너티 스터디라는 투자 이론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으로 산다면 연간 400만 원, 그리고 25년치인 약 6억 원을 모으면 된다는 계산이죠. 여기에 추가로 안전성을 더하고자 10억을 모으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 돈이 나가는 곳은 예상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첫 번째 사례, 의료비는 예상을 초월한다. 50대 후반에 은퇴한 김 씨는 퇴직금으로 8억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했지만 60대 초반에 갑작스런 허리 디스크 수술과 재활치료로 약 5억만 원을 썼습니다. 이후 당뇨 합병증이 찾아오면서 꾸준히 약을 먹어야 했고 한 달에 드는 의료비만 50만 원. 은퇴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의료비 지출이 김 씨의 자산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현실 조언, 예상치 못한 의료비를 대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의료비로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건강검진을 더 철저히 하고 예방관리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 물가 상승, 은퇴 자금을 무너뜨리는 폭탄. 10억이면 평생 살 수 있다고 믿는 이유 중 하나는 물가 상승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200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하더라도 20년 후엔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300만 원, 400만 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물가 상승에 무너진 은퇴 계획.
박 씨 부부는 은퇴 후 치앙마이로 이민 갔습니다. 초기에 한 달 150만 원으로 충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세와 물가가 올라 한 달 생활비가 25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예산이 소진되자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 재취업을 해야 했습니다. 현실 조언 은퇴 후 물가 상승을 고려해 자산을 단순히 은행에 두는 것이 아니라 투자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 있도록 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예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3.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 자녀와 가족. 은퇴하면 자녀와 독립해서 내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녀 결혼, 손주 양육비, 부모님 병원비 같은 가족을 위한 추가 지출이 계속됩니다. 세 번째 사례, 자녀 지원비가 은퇴 생활을 뒤흔든 사례. 윤 씨는 55세에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면 독립할 것이라 믿었지만 자녀의 결혼 비용으로 1억 원, 이후 첫 손주 돌보는데 한 달 100만 원 이상이 추가로 나갔습니다. 계획에 없던 가족 지원 비용은 윤 씨의 은퇴 자금을 크게 줄였고 은퇴 후 예상했던 여행과 여유로운 생활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현실 조언, 가족 지원은 현실적으로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명확한 경제적 분리와 협의는 은퇴 자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필수 전략입니다. 마무리 10억 정말 충분할까? 은퇴 후 여유롭게 살고 싶다면 단순히 10억이라는 숫자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의료비, 물가 상승, 가족 지원 같은 현실적인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파이어족의 공식은 젊은 세대의 이상적인 꿈일 수 있지만 50대, 60대 은퇴자들에게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결국 은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맞는 은퇴 자금 계획입니다. 10억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지키며 어떻게 불릴지에 대한 철저한 계획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은퇴 자금을 점검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야 후회 없는 은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0억이면 평생 놀고 먹는다. 은퇴 후 현실과 대안 전략. 10억이 있으면 평생 문제 없다는 말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10억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왠지 충분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호히 말합니다. 은퇴 후의 자산은 액수가 아니라 관리와 운용에 달렸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자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10억으로도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이어가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은퇴 후 가장 큰 적 예상치 못한 비용. 퇴직 후 가장 큰 변수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 사고 혹은 가족 문제 등은 계획했던 예산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예상치 못한 비용을 미리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사례 갑작스러운 의료비와 보험의 중요성. 김 씨는 62세에 은퇴하면서 10억의 자산으로 편안한 은퇴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65세에 암 진단을 받으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치료비, 항암제 비용, 그리고 재활 과정에서의 지출이 1억 원을 넘었습니다. 다행히 보험을 들어둔 덕분에 치료비의 일부를 보전받았지만 이를 계기로 예상치 못한 의료비 대비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전문가 조언. 퇴직 전 건강보험을 철저히 점검하세요. 의료실비, 암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노년기에 필요한 보험은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에 투자하는 것도 비용 절감의 한 방법입니다. 예방적 건강관리 운동, 식습관은 결국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2.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변한다. 물가 상승에 대비하라. 10억이 많아 보이는 이유는 지금 시점에서의 금액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가는 매년 꾸준히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2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이 20년 뒤에는 300만 원, 400만 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물가 상승은 은퇴 후 자산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범입니다. 사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은퇴 자금 감소. 박 씨는 60세에 은퇴하며 매월 300만 원씩 사용해도 20년을 살 수 있을 것이라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후 물가가 크게 올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450만 원 이상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자산 소진 속도가 빨라졌고 결국 은퇴 후 추가 수익 창출 방안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전문가 조언.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라. 단순히 예금이나 적금만으로는 물가 상승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주식, ETF, 채권 등 다양한 투자처를 고려해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익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연금 상품을 활용하라. 인플레이션에 연동되는 연금 상품이나 배당 수익이 지속되는 투자 상품을 적극 활용하세요. 3. 은퇴 후에도 수익을 창출하는 삶. 놀고 먹는 은퇴가 이상적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익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정신적, 경제적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지금의 자산을 오래 유지하려면 적은 비용으로 추가 수익을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사례 은퇴 후 강연으로 제2의 수익 창출. 정 씨는 58세에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몇 년 만에 무료함과 자산 감소를 느끼며 자신의 경험을 살려 퇴직자 대상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50만 100만 원의 강연료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었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로 삶의 활력이 생겼습니다. 전문가 조언. 노후 수익 모델을 만들어라. 은퇴 후에도 시간과 체력을 과도하게 소모하지 않으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 강연, 자격증 활용,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을 계획하세요. 전문성을 살리자. 은퇴 전 업무 경험이나 개인적인 취미를 기반으로 작은 규모의 비즈니스나 수익 활동을 시작하면 초기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늘릴 수 있습니다. 4. 10억으로도 부족하지 않은 삶을 만드는 법. 결국 10억으로 은퇴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철저한 계획과 현명한 실행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확한 은퇴 자금 계획을 세우세요. 모든 지출 항목을 가능한 자세히 예측하고 예상치 못한 비용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둘째, 꾸준히 공부하고 투자하세요.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뿐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스스로 학습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에게 맞는 노후 라이프 스타일을 설정하세요.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마무리. 은퇴 준비된 자에게만 행복하다. 10억이 많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대로 계획하지 않으면 이 금액조차도 은퇴 후 빠르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사용한다면 10억은 은퇴 후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은퇴의 성공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을 얼마나 똑똑하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은퇴 후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준비된 은퇴는 언제나 더 행복합니다. 은퇴 준비,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참 뜨거운 감자죠. 우리 모두는 오랜 직장 생활 끝에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연금만 믿고 태국 갔던 60세 공무원, 현실은 알바 인생. 은퇴 후 지옥 체험기라는 제목처럼 은퇴 후 삶에 대한 기대와 실제 경험 사이에는 큰 괴리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은퇴 준비와 그 후의 삶을 두고 벌어지는 여러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은퇴 준비 과연 충분한가? 은퇴를 앞두고 연금만 있으면 다 해결되겠지라는 생각. 솔직히 우리 모두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오랜 세월 열심히 일하며 모은 연금과 저축이면 노후에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죠. 그런데 현실은 연금만으로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건강 문제, 그리고 생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외 이민이나 낯선 문화권에서의 삶을 선택하면 그 어려움은 배가 됩니다. 여기 세 가지 생생한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준비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볼게요. 2. 사례 1. 태국 낙원 꿈꿨던 60세 공무원의 충격적 현실. 60세에 은퇴한 한 공무원 어 씨는 오랫동안 연금만 있으면 문제없다며 태국으로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어 씨는 태국의 아름다운 해변과 따뜻한 기후, 그리고 낮은 생활비에 매료되어 여기서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겠다라는 기대를 품었죠. 하지만 도착한 현실은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언어 문제도 있고 현지의 의료 시스템이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었죠. 결국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가 쌓여갔습니다. 결국 어씨는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생계를 위해 근근히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은퇴 후 꿈꿨던 여유로운 태국 생활은 그저 생계를 유지하는 알바 인생으로 전락한 것이죠. 이 사례는 아무리 오랜 준비가 있어도 현실적인 준비와 현지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경고를 줍니다. 3. 사례 이 해외 이민의 환상과 준비 부족이 낳은 재난. B씨의 이야기는 어씨와 비슷하지만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B씨는 은퇴 전에 해외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무리하게 모든 재산을 해외 이민 준비에 투자했습니다. 연금에 의존하면 안전하겠지라는 단순한 믿음 아래 국내 자산 일부를 정리하고 현지 부동산 투자에도 뛰어들었죠. 처음에는 좋은 투자인 줄 알았는데 해외 부동산 시장은 예측하기 어려웠고 현지 법률이나 세금 문제도 너무 복잡했어요. 준비 부족으로 인해 결국 큰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B씨는 결국 원래 살던 나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은퇴 후에도 재정적인 불안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준비 시 재정적인 안전망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특히 해외 이민 같은 큰 변화를 선택할 때는 사전 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4. 사례 3 철저한 준비로 누리는 안정된 은퇴 생활. 반면에 C씨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C씨는 은퇴 전부터 노후 준비는 연금 한 방울보다 계획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꾸준히 투자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했어요. 또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으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며 사회와 계속 연결되어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C씨는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오히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5. 은퇴 준비의 진짜 의미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점은 은퇴 준비는 단순히 연금만 확보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준비와 현명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정적 준비 연금과 저축 외에도 투자와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이민이나 큰 변화를 계획 중이라면 해당 국가의 경제, 의료, 법률, 세금 문제 등 다양한 요소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관리 은퇴 후에는 건강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평소 꾸준한 운동과 건강검진, 올바른 식습관 등으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건강보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은퇴 후에도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것은 정신적,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동호회, 자원봉사, 취미 모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리스크 관리 해외 이민이나 큰 변화를 계획할 때는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대비하는 보험이나 비상금 마련도 필수적입니다. 전문가 상담 금융, 법률, 건강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실적인 조언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 우리 모두에게 주는 당부.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어씨나 B씨처럼 단순히 연금만 믿고 큰 변화를 시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반면 C씨처럼 여러 측면에서 준비한 사람은 은퇴 후에도 여유롭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죠.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은퇴 준비를 단순히 어떤 시점에 일을 멈추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준비가 미흡해 보일 수 있지만 하루하루 꾸준히 준비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결실을 맺을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하고 싶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선 오늘부터라도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준비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지 꼼꼼히 점검해 보세요.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며 예기치 않은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은퇴 준비와 실제 경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수록 우리의 노후가 단순히 연금과 저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은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점들을 더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위한 준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7. 은퇴 후 삶의 변화와 대응 전략. 은퇴 이후에는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변화도 크게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바로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체성 상실과 고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 안정. 은퇴 후 갑작스런 사회적 단절은 심리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호회 등 가까운 사람들과의 소통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CC처럼 파트타임 일을 통해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방법은 단순한 경제적 이유를 넘어서 정서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와 도전. 은퇴를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고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나 관심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면서 배움의 즐거움을 찾는다면 은퇴 후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수 있습니다. 8. 재정 관리와 리스크 대비의 중요성. 앞서 본 어씨와 B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단순히 연금이나 한 가지 소득원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재정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투자와 저축 금융 전문가들은 한 가지 금융 상품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대신 여러 금융 상품에 분산 투자할 것을 권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자산을 조합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은퇴 후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비상금 마련.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항상 일정 금액의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도 중요한데요. 해외 생활이나 이민을 계획하는 경우 현지의 생활비와 의료비 등 돌발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9. 전문가와의 상담 및 교육.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만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때로는 큰 차이를 만들어 줍니다. 금융 전문가, 상담, 재정 관리나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은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고 안전한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과 복지 전문가. 은퇴 후의 건강관리 및 복지 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가별 의료 시스템이나 보험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해외 이민을 고려 중이라면 현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0.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단계별 준비. 은퇴 준비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계별 목표 설정.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대에는 기본적인 재정 관리와 건강 관리에 집중하고 60대에 들어서는 실제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고려한 재정 보완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입니다. 정기적인 점검. 은퇴 계획은 한 번 세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경제 상황, 건강 상태, 가족 구성원 등의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사회적 지원과 커뮤니티의 역할. 은퇴 후의 삶에서 사회적 지원과 커뮤니티의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지역 사회와의 연결. 은퇴 후에도 지역 사회에서의 활동은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동호회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면 경제적인 부담뿐 아니라 정서적 지지와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의 정보 공유와 경험 나눔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12. 앞으로의 준비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우리가 이야기한 여러 사례와 조언들은 단순히 경고에 그치지 않습니다. 은퇴 준비는 어려운 도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여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배움과 성장의 기회 은퇴 이후에도 배움의 기회를 잃지 않는다면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통해 인생의 두 번째 막을 멋지게 열어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씨와 B씨의 사례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C씨의 사례는 준비와 긍정적인 자세가 가져다 주는 큰 혜택을 잘 보여줍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만 모으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작은 준비와 꾸준한 노력이 모여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며 그 결과로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행복한 은퇴 생활을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은퇴 준비 여정에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미래에 큰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오늘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퇴직금 5억, 단 3년 만에 사라졌다. 62세 은퇴 군인의 충격 고백. 내가 나라에 30년을 바쳤는데 은퇴 후에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62세 박모 씨 가명의 한숨 섞인 고백은 마치 우리 모두의 미래를 보여주는 경고처럼 들린다. 군 생활만 30년, 매서운 훈련과 전투 같은 긴장 속에서도 버텨낸 이유는 퇴직 후의 안정된 삶 때문이었다. 그러나 퇴직금 5억이라는 거금은 단 3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는 지금 폐지를 줍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은퇴 전만 해도 그는 믿었다. 5억이면 평생 먹고 살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우리는 종종 큰 돈을 손에 쥐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착각한다. 그러나 은퇴 후 삶은 단순히 돈의 크기가 아니라 지출 관리, 심리적 준비, 사회적 관계, 건강이라는 복합적인 요소가 얽힌 문제다. 그래서 오늘은 박 씨의 사연을 통해 그리고 비슷한 은퇴자들의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진짜 삶의 민낯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1. 퇴직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박 씨는 군인으로 성실히 살아왔기에 퇴직 후에도 나라에서 주는 연금과 퇴직금으로 넉넉히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은퇴 직후 그는 큰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바쁘게 살며 못해본 것을 하겠다며 소규모 음식점을 창업한 것이다. 주변에서도 군인 출신이면 성실하니까 뭐든 잘할 거야 라며 등을 떠밀었다. 초기 투자비로만 2억 원이 들어갔고 인테리어와 권리금, 첫 재료비까지 합치니 절반 가까운 돈이 날아갔다. 그러나 음식점은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경험 없는 창업은 은퇴자들의 가장 흔한 함정 중 하나였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매달 쓰던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다. 그동안 직장에 다닐 땐 잘 몰랐지만 외벌이로 가족을 부양하면서 자연스레 씀씀이가 커져 있었던 것이다. 군 시절 관사에 살며 혜택을 받던 시절과 달리 은퇴 후엔 칩세, 관리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등 눈에 보이지 않던 고정비가 매달 300만 원 이상 빠져나갔다. 결국 퇴직금은 생활비와 실패한 사업의 후폭풍으로 단숨에 줄어들었고 3년이 채 안 돼 바닥을 드러냈다. 2. 은퇴 후의 삶, 현실적인 사례 3가지. 은퇴 후의 재정 파탄은 결코 박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은퇴자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 모두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보인다. 첫 번째 사례는 58세의 대기업을 나온 김 씨다. 그는 퇴직금 7억 원을 받자마자 지방 소도시에 건물을 매입했다. 상가 임대업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려 했지만 코로나 이후 상가 공실이 늘어나면서 임대료 수익은 반토막 났다. 유지비와 대출 이자로만 매달 수백만 원이 나가자 결국 건물을 헐값에 팔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는 은퇴 후 여행만 다니던 부부다. 그들은 젊을 때 못 놀았으니 이제 즐기자며 5년 동안 세계 여행을 다녔다. 그러나 매달 40만 500만 원씩 지출하니 5억 원이 순식간에 줄어들었다. 돌아와 보니 남은 건 줄어든 예금과 늘어난 건강 문제뿐이었다. 세 번째 사례는 퇴직 후 자녀 결혼과
주택 지원으로 돈을 다 쓴 60대 부부다. 부모로서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해 결혼 자금을 크게 보태주고 아파트 전세금까지 지원했다. 그러나 정작 본인들의 노후 자금은 텅 비어버렸고 자녀 부부도 생활이 빠듯해 부모를 도와줄 여력이 없었다. 결국 이 부부는 기초연금에 의지하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결국 같은 교훈을 말한다. 퇴직금은 목돈이지만 무계획하게 쓰면 금방 사라진다는 것이다. 3. 전문가 인사이트. 왜 은퇴 자금은 쉽게 무너질까? 재무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한다. 퇴직금이나 은퇴 자금이 35년 안에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정 지출 관리 실패다. 직장 생활 때는 급여가 들어와 생활비를 메꿀 수 있었지만 은퇴 후엔 현금 흐름이 급격히 줄어든다. 그런데도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면 매달 적자가 발생한다. 둘째, 무리한 투자 창업이다.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창업이다. 경험도 없고 시장 조사도 부족한 상태에서 음식점, 카페, 숙박업 등을 시작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창업의 평균 생존 기간은 불과 2년 남짓이다. 셋째, 자녀 지원 부담이다. 한국의 부모 세대는 여전히 자녀의 결혼, 주택 마련, 양육에 큰 돈을 쓰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말한다. 자녀는 스스로 살 수 있지만 당신의 노후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넷째, 심리적 준비 부족이다. 은퇴 후 내가 아직 건강하니 일하면 돈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지나치면 실제 수입이 줄어드는 현실을 무시하고 과소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결국 자금 고갈 속도가 빨라진다. 4.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박 씨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냉정하게 준비해야 한다. 첫째, 퇴직금은 원금 보존이 우선이다.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하거나 창업에 쓰지 말고 생활비로 최소 10년 이상 버틸 수 있는 안전 자산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예금, 채권, 안정형 펀드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생활비를 은퇴 전에 맞춰라. 직장 다닐 때부터 은퇴 후 예상 수입연금, 저축, 부업 등에 맞춰 생활비를 줄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지금 500만 원 쓰며 살던 가정이 은퇴 후 200만 원으로 줄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셋째, 일거리를 마련해 두라. 은퇴 후 갑자기 일을 찾으려면 선택지가 좁다. 퇴직 전에 경험을 살려 파트타임이나 강의, 자격증 기반 부업을 준비해 두면 훨씬 수월하다. 넷째, 자녀 지원은 선을 긋자. 전문가들은 부모가 자녀 결혼 비용을 다 해주는 시대는 지났다고 단언한다. 은퇴 자금을 갉아먹는 가장 큰 요소가 자녀 지원인 만큼 미리 원칙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5. 마무리.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박 씨는 이렇게 말한다. 군 생활 때는 전우가 있었는데 은퇴 후엔 혼자였습니다. 돈이 떨어지니 사람도 떠나더군요. 이 말은 씁쓸하지만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은퇴 후 삶은 돈만이 아니라 관계, 건강, 의미 있는 일이 모두 어우러져야 한다. 퇴직금 5억이든 10억이든 결국 중요한 건 어떻게 쓰느냐다. 그것을 지키는 계획이 없다면 단 몇 년 만에 사라지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언젠가는 은퇴를 맞는다.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냉정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기억하자. 퇴직금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두 번째 삶의 시작 자금이라는 것을. 은퇴 자금을 지키기 위한 전문가, 인사이트 실질적 가이드. 앞서 보신 것처럼 은퇴 후 5억, 10억이라는 거금이 있어도 몇 년 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제로 오래도록 버티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4가지 영역을 강조합니다. 지출 관리, 투자, 전략, 소득 보완, 생활 습관입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1. 지출 관리. 생활비의 착시 효과를 줄여라. 은퇴 직후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월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라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고정 지출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60대 부부가 살 경우 평균 생활비가 월 270만 원, 350만 원 수준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비와 경조사비, 자녀 지원이 추가되면
월 400만 원 가까이 쓰는 경우가 흔합니다. 실질적인 팁. 은퇴 전 최소 1년간 연금과 예상 퇴직 후 소득만으로 살기 훈련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앞으로 월 220만 원 연금이 들어온다면 실제로 그 돈으로만 생활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특히 의료비는 반드시 별도로 잡아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되면 연간 평균 의료비가 1인당 400만 원이 넘습니다. 부부라면 최소 연 800만 원 이상을 별도 항목으로 준비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2. 투자 전략. 큰돈 한방 투자는 피하고 현금 흐름을 설계하라. 퇴직금으로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카페나 식당 같은 창업에 몰빵하거나 고수익을 약속하는 고위험 투자에 돈을 넣는 겁니다. 실패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원칙은 3가지입니다. 원금 보존형 자산을 최소 60% 이상 유지하세요. 은퇴 자금은 불리는 돈이 아니라 잃지 않는 돈이어야 합니다. 안전한 예금, 채권형 펀드, 달러 예금 등으로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현금 흐름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매달 이자가 들어오는 채권, 배당주, 안정형 리츠 REITs 같은 상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연 4% 채권에 넣으면 매달 약 33만 원의 이자가 꾸준히 들어옵니다. 예비비 12년치 생활비는 무조건 현금으로 확보해 두세요.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경기 침체가 와도 버틸 수 있는 완충 장치가 필요합니다. 3. 소득 보완일을 포기하지 말자.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놀면서 쉬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소득이 있는 은퇴가 가장 행복하다고요. 현실적으로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합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3만 원 2024년 기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합쳐도 150만 200만 원 선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월 50만 10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일거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군인이라면 체육관 안전관리, 경비, 방범 관련 일자리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재취업이 부담스럽다면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강의 자문 글쓰기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팁. 은퇴 23년 전부터 부업이나 파트타임을 시도해 보세요. 갑자기 은퇴 후 일을 찾으려 하면 조건이 나빠집니다. 노후 일자리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유지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4. 생활 습관. 돈보다 중요한 시간 관리. 은퇴 후 돈만 관리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은퇴 실패의 절반은 돈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의 공허함에서 옵니다. 은퇴 후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이 7시간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도, 인간관계도, 자기만족도 무너집니다. 작은 취미라도 규칙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활동을 찾으세요. 독서, 글쓰기, 운동, 봉사활동, 동호회 활동이 전형적이지만 요즘은 온라인 강의나 유튜브 제작 같은 활동도 노후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실질적인 팁. 주 3일 이상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일정을 의도적으로 잡으세요. 혼자만의 취미보다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활동일수록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5.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자녀 지원은 내가 줄 수 있는 한도 안에서만 무리한 지원은 결국 부모 본인부터 무너뜨립니다. 의료 간병 리스크는 반드시 대비 장기요양보험, 간병보험 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습니다. 퇴직금. 두 번째 삶의 연료. 절대 목돈처럼 한 번에 써버리면 안 됩니다. 30년 쓸 돈을 한 번에 받았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결론. 퇴직금 5억이 단 3년 만에 사라진 은퇴 군인의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면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적게 쓰고 잃지 않고 조금이라도 벌고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라. 이 4가지 원칙만 지켜도 은퇴 후 삶은 훨씬 단단해집니다.